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합격서 우리 감동세법 노트 2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취득세 납세 문제인데 기출 표시를 보다시피 계속 지금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36회 때 나왔는데 독립화 문제로 37회 시험 때 나올 가능성이 작년보다는 좀 떨어졌지만 그래도 납세 문제가 종합 문제 속에서 또 나올 수 있고 올해 또 중요 또 개정 내용도 있고 그래서 납세 문제를 종합문제 대비해서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중요하고요. 역시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을 얼마든지 30회 때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취득세 납세 문제는 누가 되냐면 원칙적으로는 사실상 취득자죠. 그래서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않았어도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사실상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납세무자가 됩니다. 등기등록을 이행한 자에 한해서 납세무가 있다 그러면 틀리고요. 근데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에서 건조하는 선박, 차기항선의 경우는 승계취득자만이 납세무자가 되죠. 원시취득자, 현대자동차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 요거. 그 다음에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되는 경우, 요거는 바꿔서 나온 적이 없는 거, 우리 항상 긍정형 지문으로만 나오는 거. 그래서 최근에 4번이나 나왔는데, 3번이 옳은 거 골라라 문제에서 정답 지문으로 나왔죠. 옳은 거 골라라 해서. 그래서 항상 긍정형 지문으로만 나오는 건데, 건축물의 조작 설비,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주체 구조와 일체가 돼서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거 건물에 가설되었을 때 건물 주체 구조부와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부대 설비 건물에 가설될 때 주체 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요. 요거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자가 가설한 시설물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거. 그래서 옳은 지문, 긍정형 지문만 출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보지 않는다고 바꾸겠죠. 바꾸면. 그래서 어떻게 옳은 지문으로만 나오는 거. 가설한 자 X고 주체구조부 취득자 건물주가 납세무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선박, 차량, 기장비 종류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했을 때요. 요거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또는 지목을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그 종류 변경, 지목 변경 시점의 소유자가 납세무자가 되죠. 그래서 밭에서 대로 지목이 변경될 시점의 소유자지 종류 변경, 지목 변경 후의 소유자 그러면 틀리고, 과점주 취득은 자세히 우리가 봤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과점주란 자가 주식을 취득했을 때 주식을 취득했지만 그 법인 소유의 부동산 등을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취득했다고 간주, 봐서 취득세부가 되고, 다만 법인 설립 시는 납세무 없고 이런 것들. 상속인 각자가 되는 경우 작년에도 나왔었죠. 이거 상속으로 우리가 취득한 자산은 누가 납세무자냐면 상속인 각자입니다. 상속인 각자인데 상속이요.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하는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유언으로 증여하는 게 유증이라고 그랬죠. 저희 엄마가 다른 애들은 한 푼도 주지 말고 내가 갖고 있는 전 재산 막내 아들한테 싹 다 줘라, 내가 죽으면 줘라. 증여자가 사망했을 때 증여효율이 발생하니까 유증은 상속에 포함한다고 그랬습니다. 작년 시험에 비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하는 유증은 상속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러는데 아닙니다. 유증 상속에 포함하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타임만 되면 다른 애들은 한 푼도 주지 말고 5남매 7남매 중에 막내 아들한테 싹 다 줘라. 항상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말의 시가 되니까 그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말의 시가 되니까 나는 무조건 그냥 찍어도 합격이다. 항상 그런 얘기 하고 다니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 얘기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주영이라는 어떤 여성 올드미스 수강생이 있었는데 그 수강생이 얘기했죠. 저녁반이었는데 직장인이었었는데 겨울에 좀 나오다가 봄 내내 여름 될 때까지 쭉 안 나오다가 갑자기 여름에 나타나가지고 제가 어디서 뭐 했냐고 그랬더니 선거 사무실에서 무슨 선거 운동도 하고 거기서 일하면서 어쩌고 그래가지고 못 나왔다고 하더니 여름에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교수님 이제 지금부터 공부해가지고 나 무조건 합격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한번 하려고 그랬더니 공부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기초가 안 돼 있고 그러니까 덜 돼 있어서 신통치 않고 그랬는데, 시험 마지막 날 제가 시험 보기 전에 마지막 강의 때 저랑 같이 악수하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악수할 때 하는 얘기가, 저는 교수님 찍어도 무조건 합격이에요. 저 합격하고 올 거니까 제주도 같이 놀러 가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케이 좋다, 합격만 하고 와라.
그랬는데 합격자 모임이 뷔페에서 했었는데 개별 학원이었는데 예전에 그 뷔페에서 하는데 뷔페에서 그 주영 씨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뭐야 이거 이게 왜 들어오는 거야 도대체? 근데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복잡했는데 그때 1차 합격생도 오라고 한 그거였고요. 그래서 나 1차 이제 합격한 줄 알았더니 최종 합격했다고 저보고 제주도 놀러 가자고 했는데 제가 나보고 제주도 놀러 가자고 합격했다 제주도 놀러 가자고 내가 언제 그런 얘기 했냐 그러면서 내가 그냥 발뺌하면서 난 그런 적 없다고 하고서 했는데 어떡하나 여러분 그 주영 씨처럼 제가 보기에 좀 부족해 보여도 나는 찍어도 합격이에요 막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더니 그냥 무조건 합격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이후로 그때 이후 사건 이후로 역시 뭔가 이렇게 내가 보기에는 부족해 보여도 그 수강생이 무조건 찍어도 합격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은 합격하는구나 제가 그런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찍어도 합격 아셨죠 여러분들? 피상속인이 상속인의 유증이나 이런 것도 포함해가지고 상속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누가 납세문자냐? 상속인 각자입니다. 공동상속의 경우에 공동상속인들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납세문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조합원이 되는 경우 한번 볼게요. 조합원이 되는 경우 요거 작년에도 나왔었지만 주택조합이나 재건축조합이 조합 원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누가 납세문자? 조합원. 그래서 조합원 준공 때는 조합 명의로 준공이 된다 할지라도 100일동 100일로 갑의를 하는 조합원이 배정받으면 그 조합원이 납세문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단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부동산은 제외한다고 했는데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가 납세문자? 조합이 납세문자가 되고 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원이 납세문자가 되고요. 이거 비과세한다고 바꾸면 틀려요. 그 다음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수 부동산 취득의 증여제 여기서부터 이제 또 중요하죠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는 대가 인정할 수 없으니까 여기 보세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근데 원칙은 증여로. 근데 다만 다음에 어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거 유상 취득으로 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해 하더라도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예외가 있습니다. 여기 올해 개정세법이 어떤 거냐면 개정세법이 그 취득한 부동산 등 전체를 요 내용이 올해 추가됐죠. 그 취득한 부동산 등 전체를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자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취득했는데도 어떤 경우냐 대가 입증되는 경우들이죠. 공매, 경매를 통해서 취득했다. 부모 부동산이 자식의 부동산이 공매, 경매 넘어가는데 부모 자식이 달려가서 경락을 받으면 대가 입증되죠. 또 파산 선고로 처분되는 부동산을 취득했다. 법원이 개입되어 있으니까 대가 입증되고 또 권리 이전 행사에 등기등록이 필요한 부동산을 서로 교환했다. 시험에 이거 3번이나 나왔는데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의 등기를 유한한 부동산을 교환으로 취득하면 대가 입증이 되죠. 그래서 이거 뭐라고요? 유상 취득한 것을 봅니다.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의 등기를 위한 부동산을 교환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무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바꿔서 2번이나 나왔고 아니다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옳은 지문으로 나왔고 공시가 되니까 등기등록 유한 재산 교환하는 경우에는 공시가 돼서 드러나니까 대가 입증된다고 봐서 유상 취득으로 보고요. 또 해당 부동산 취득을 위해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인데 대가 지급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라는 게 어떤 경우냐면 여기 보세요. 대가를 지급했으니까 증명이 되니까 유상취득으로 보는데 요거 어떤 경우냐? 대가를 지급한 사실. 취득자 소득이 그것을 취득할 만큼의 소득이 입증된다거나 또는 소유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한 금액으로 샀다는 게 입증되거나 상속 증여받은 재산으로 대가를 지급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한다고 봐서 유상취득으로 봅니다. 근데 올해 2026년 개정세법이요. 어떤 거냐면 대가를 지급했어도 배우자 직계존속 간에 그 대가가 시가 인정에 산정 어려울 때는 시가 순액보다 높은 경우 낮은 경우로서 그 대가 시가 인정액의 차액이 금액을 얼마? 3억 이상 차나거나 또는 시가 인정액의 몇 프로? 시가인정액 산정 어려우면 시가순액의 30%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다. 그런 경우에는 제외한다는 말은 보세요.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서 제외하는 거니까 요거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고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대가 입증이 되더라도 배우자 직계존속 간에. 그래서 다시요.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원래 증명한 경우는 유상 취득으로 보는데 배우자 직계존속 간에도 그 대가가 시간조행보다 높은 경우 낮은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간정의 차이가 금액으로 3억 이상이 차이나거나 또는 시간정액의 몇 프로? 30%. 시간정액 산적으로 그러면 시가총액의 30% 이상 차이 난다. 그러면 유상취득으로 보지 않고 증여로 취득한 거로 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취득자에게 증여세가 이제 요 기준이 증여세에서 온 건데, 상속증여세법에서 온 건데, 요거에 해당되면 대가 입증되더라도 배우자 직금속 간에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봐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고, 또 증여세와 별개로 증여로 취득한 것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 기준 올해 단서가 올해 2026년 개정세법이고 올해 신설된 거 꼭 알아둡니다. 예? 배우자 직계짐속 간의 부동산 취득이요, 대가 입증되면 유상취득으로 보는데, 공매 경매를 통해서 취득하거나 파산성으로 처분되는 걸 취득하거나 등기등록을 위한 재산을 교환으로 취득하거나 또 대가 입증되는 경우인데, 단 대가가 시간정액보다 높은 경우 낮은 경우로서 시간정액과 대가의 차이가 금액으로 3억 이상 차이 나거나 또는 시간정액의 30% 이상 차이 나면, 자, 여기 유상취득한 것으로 보는 곳에서 제외하니까 유상취득으로 보지 않고 뭐로?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거 꼭 이 기준을 알아둡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부담부 증여는 제가 맨날 설명드린 그 예죠, 여러분들. 부담부 증여는 시가 5억 상당의 토지를 갑이 을에게 증여하는데 거기 3억 원의 저당권이 설정돼 있을 때 요거요. 자, 갑이 을한테, 야, 을, 왜 내가 너한테 시가 5억 상당 토지 증여할 거 너 받을래? 아, 야, 그래? 근데 내가 그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3억 원 빌려 쓴 거 있는데 그건 네가 좀 갚아야 되는데, 아이 진짜 얘가 알았어, 내가 알아서 갚을게, 그랬을 때 수증자가 인수하는 이 채무 인수액 상당액 부분은 요거는 뭐라고요? 유상취로 봅니다. 공짜로 받은 수증자가 무슨 대가를 지급했냐 그러면 자신이 갚을 돈 3억 원을 수증자가 대신 갚아주니까, 자, 수증자는 증여자한테 3억 원만큼 채무를 면해주는 대가를 주고 취득했다고 봅니다. 예? 요거. 자, 그래서 우리 또 한번 설명드리면,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 있는데, 자, 시가, 요 시세가 아니에요. 상속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가액인데, 시가 5억 상당의 토지를 갑이 을한테 증여하는데 증여자 갑이고 증여를 받는 수증자 을이고, 이 토지를 담보로 갑이 은행에서 3억 원 빌려 쓰인 차입금이 있을 때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부담 있는 증여했을 때, 알았어, 수증자가 내가 알아서 갚을게, 그 말은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을 때, 증여자, 수증자 너희들 세금관계를 말해봐라 그러면, 증여자한테는 채무액 상당의 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부과된다고 그랬고, 수증자 입장에서 보면, 을 입장에서 보면 취득세는 유상무상 불문하는데, 다만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인수액 상당액은 뭐라고요? 유상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자, 유상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대가를 지급했다는 건데, 무슨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했냐? 증여자가 갚을 돈 3억 원을 대신 갚아주니까 수증자는 3억 원만큼 채무를 증여자한테 면해주는 대가를 주고 취득했다고 봐서 유상취득으로 보고, 채무인수액 이외자산 부분은 공짜로 받았으니까, 채무인수액 이외자산 부분은 공짜로 받았으니까 요거는 이억 부분은 요거는 무상취득한 거로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 증여로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고요. 요거. 근데 요거는 이제 증여자, 수증자가 배우자 직금속관이 아닐 때 얘기죠. 자, 그 얘기는 요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채무액 상당의 부분은 유상취득으로, 채무인수액 이외재산 부분은 요거는 뭐로요? 무상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증여로. 그래서 요거 얘기해. 다만 얘들이 배우자 직계존미속관이다 그럼 얘기가 틀려져요. 남편이 부인한테 부담부 증여했더니 알았어 여보, 내가 알아서 갚을게 3억 원. 중고등 자녀한테 부담부 증여했더니 알았어요 아빠, 학원 갔다 밤새 일해가지고 그때부터 일해가지고 갚을게요. 아빠 돈을 갚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배우자 직계존미속관의 부담부 증여하면 요거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데 대가 인정할 수 없으니까. 근데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면 유상취득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배우자 직임속간에도 요거. 자, 중요한 것은 채무액 상당액 부분은 유상취득으로, 채무인수액 이외재산 부분은 뭐로? 무상취득으로 본다는 거. 이게 포인트고요.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상속재산 재분할에 따라 초과취득시 증여의제는 딱 한 번 시험에 나왔는데, 자, 어떤 거냐면 마음 착한 삼형제 스토리를 통해서 이것도 설명드렸었어요, 여러분들. 상속 개시 후 상속 재산에 대해서 등기 등에 의해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돼서 등기가 되는 거. 이거는 이제 삼형제가 공평하게 나눠 가진 거죠.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 재산을 세 명이 자 보세요. 상속 재산을 남겨놓고 돌아가셨는데,
가벌병 3명의 상속인들이 가벌병 3명의 상속인들이 공평하게 상속재산 협의회에서 분할로 취득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상속으로 취득한 거고요. 자, 그런데 상속으로 취득한 건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일주기가 다가오는 어느 날 마음 착한 큰형님이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도 간절하게 나고, 그래서 울적에 소주 한 잔 마시다가 동생들 생각이 나서, 야, 우리 둘이는 먹고 살만한데 막내랑 똑같이 나누는 게 불공평하다, 막내한테 좀씩 더 주자. 그래서 상속재산이 분할이 됐다가 협의해서 공동상속인 협의해서 재분할이 된다. 재분할로 요 초과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거는 증여로 취득한 걸 본다고 그랬죠. 형님들이 공짜로 더 준 거예요. 근데 단 예외가 있습니다. 근데 재분할로 초과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고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3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경우냐? 그러면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기 안내 어쩌고 저쩌고, 상속회복, 이게 시험에 나왔었죠. 상속회복 청구의 소에 의한, 상속회복 청구의 소에 의한 어쩌고 저쩌고, 채권자 대위권 행사에 어쩌고 저쩌고인데 상속회복 청구의 소에 의한 것은 이거라고 했습니다. 상속회복 청구의 소라는 말을 보게 되면 취득세에서 요거 사례를 떠올리시면 돼요. 상속받을 권한이 없는 참칭 상속인이에요. 상속받을 권한이 없는데 스스로 상속인이라고 칭해가지고 상속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진정 상속인들이, 야, 니네 상속받을 권한이 없는데 우리 걸 왜 상속받아? 빨리 내놔. 그래서 상속회복 청구의 소로 가져오면 요거는 가짜 상속인들이 진정 상속인한테 공짜로 준 게 아니에요. 이 초과 취득하는 부분은 증여로 취득한 것을 보지 않고 원래 진정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걸 가져온 거니까 초과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정 상속인들은 상속 취득한 걸로 봅니다. 근데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고 바꿔서 시험에 나왔었고요. 상속회복 청구의 소라는 걸 나오면 취득세에서는 이 가짜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거 진정 상속이 가져오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네, 요거 요 얘기고.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요거 상속재산 상속 등기된 후 공동상속인들이 협의해서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금을 초과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재분할에 의해서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는데,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가지고요. 자,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에서 그러하지 않다니까 증여로 취득한 것을 보지 않고 뭐로? 상속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키워드요.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 기간.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 기간은 상속 개시일에 속한 달 말일로부터 6개월인데, 제가 왜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일주기가 다가오는 때로 예를 들었냐면, 이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 기간 6개월, 상속 개시 속한 달 말일로부터 6개월 내에 만약에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 등을 모두 마쳤다. 그러면 이제 이때는 초과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 증여로 취득한 것을 보지 않고 상속 취득한 것을 보고, 또 상속회복 청구에 소유한 어쩌고 저쩌고, 요거 가짜 상속인들로부터 진정 상속인들이 상속회복 청구의 소로 가져오면 이거는 공짜로 받은 게 아니라 상속받을 걸 갖고 온 거고, 또 채권자 대위권 행사에 의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키워드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서 같은 해 얘네들이 전부 다 같은 해 신설이 됐었는데, 근데 요거는 시험에 한 번 나왔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한 번 안 나오는 게 이거라고 그랬습니다. 이 2개가 같은 해 신설이 돼 전부 다 아까 그 배우자 직계림속 부동산 취득부터 해가지고 같은 해 신설되는데 아직 안 나온 거 이거요.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정원이나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하는 경우에 택지를 논밭을 평평하게 밀어놨는데 거기에 이제 정원 등을 조성 설치하면, 그러면 토지 가치가 이제 증가할 때, 자 보세요. 건축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에는 누가 납세무자냐? 그냥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정원 등을 조성 설치했다. 누가 납세무자? 토지 소유자. 근데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정원 등을 보세요. 건축물 건축하면서 그 부속 토지에 정원 등을 조성 설치했다. 건축물 건축이 수반되는 경우 누가 납세무자? 건축물 취득자입니다. 근데 시험에서 바꾸면 토지 소유자라고, 이런 경우는 토지 소유자로 바꿔요. 자, 이거 주의하시고,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정원 등을 조성 설치했을 때고,
자, 건축물 건축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는 그냥 토지 소유자. 건축물 건축하면서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정원 등을 조성 설치했다. 건축물 취득자. 그 다음에 이것도 아직 시험에 안 나오는데요. 이거 보세요.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 여러분요.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지위전이 있다는 것은 신탁재산을 팔았다는 거예요. 신탁재산을 팔면 위탁자 지위도 같이 이전해. 그랬을 때 누가 납세문자냐 그러면 요거 새로운 위탁자가 자,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신탁재산을 팔면 위탁자의 지위도 이전할 때 새로운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다만 위탁자 지위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있어야지 실질적인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그때는 이제 완전히 넘어간 게 아니니까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3회 때인가요? 여기 이제 두 개가 이제 그때 고해 신설이 됐는데 요건 시험에 나왔고 요거 한번 봅니다. 재개발 사업으로요. 도시개발 사업 같은 것이 이제 재개발 사업이나 도시개발 사업으로 토지나 건축물 취득하는 경우에 건축물은 보세요. 건축물은 소유자가 종전 사업 재개발 시행 전의 건축물과 사업 시행 후의 건축물은 전혀 동일성이 없죠? 종전 사업 시행 전의 건축물은 다 때려부시고 매립지로 가 있고 시멘트 부어서 새로 건축한 건축물은 요거 원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소유자가 원시 취득한 것으로 신축했다는. 근데 토지의 경우는 보세요. 토지는 자기 땅 주고 자기 땅 받는 거예요. 이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자기 땅 주고 자기 땅 받는 건데, 다만 당초 소유한 면적을 초과한 당초 소유한 토지 면적을 초과한 경우에 초과한 면적에 한해서는 이건 뭐로요? 승기 취득한 것을 봅니다. 사업 시행자로부터 토지 소유자 얘들이 조합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승기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이거 뒤바꿀 거라고 했는데, 건축물은 원시 취득으로 새로 시멘트 부어서, 토지는 종전 면적을 초과한 부분은 사업 시행자로부터 승기 취득한 것으로 보고요. 맨 마지막 게 이제 시험에 고해 개정세법으로 바로 나왔었죠.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으로 토지 지목을 변경한 경우요. 자, 환지 계획에 따른 환지는 누가요? 조합원이. 그 다음에 채비지 부르지는 누가? 사업 시행자가 취득한 것을 봅니다. 제가 이거 시험에 나오면 이걸 뒤바꿀 거라고 그랬는데, 환지는 사업 시행자가, 채비지 부르지는 조합 원인 납세문자 낸다고 뒤바꿔서 낸다. 이거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내겠냐? 뒤바꾸는 거지. 그랬더니 뒤바꿔서 나왔습니다. 재산세에서도 채비지 부르지는 취득세나 재산세에서 누가 납세문자? 사업 시행자. 환지는 조합원.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집으로 가시면 45페이지입니다. 우리 출제예상 문제집 45페이지를 보시면, 출제예상 문제집 45페이지 보세요. 취득세 납세문자. 지방세 법령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는데, 자 보시면요. 건축물 중 조작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이거 뭔지 알겠네. 그 주체 구조 하나가 돼서 건축물로서 효용가치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 나오면 이 뒤에만 확인하면 돼요. 주체 구조 취득자 외의자가 시점을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거만 확인하면 되죠. 항상 긍정형 지문으로만 나오는 거, 옳은 지문으로만 나오는 거. 자, 이거 맞죠, 여러분들? 자, 이건 맞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 방식에 한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토지 지목이 사실상 변경됨으로써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환지 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환지는 사업 시행자, 그래요? 아니고 조합원이. 환지는 조합원이. 채비지 보류지는 재산세나 취득세에서나 채비지 보류지는 누가? 조합이. 자, 사업 시행자, 죄송합니다. 사업 시행자가. 그래서 취득세에서나 재산세나 채비지 보유지는 누가 납세문자? 사업 시행자.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뒤바꿔서 낼 거라고 했는데 이렇게 뒤바꿔서 나왔습니다. 사업 시행자. 뒤바꿔서 34회 때 이렇게.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 3번 보시면요, 다 또 나올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2번 지문은 정답 지문으로 안 나온다 할지라도, 또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머지 지문들은 자주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1번 문제도 역시 별표시하고, 자 보세요.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배우자 직계점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대가 입증이 되죠? 유상 취득한 것을 보고, 그래서 배우자 직계점속의 부동산 취득 나오면 유상 취득이냐 무상 취득이냐를 잘 확인하셔야 돼요. 유상 취득으로 보고,
4번 형제자매인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보증의 경우에 요거 채무액, 그 채무액 상당액 부분은 요거는 자 수증자가 증여자가 갚을 돈을 대신 갚아주니까 채무를 면해주는 대가를 주고 취득하는 거니까 뭐로?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고요. 그죠, 여러분들? 네, 맞고. 그 다음에 5번 부동산의 승계수고, 이거 별거 아닌데 5번 지문도 잘 나오는 거예요.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그랬죠? 네, 그 부동산 등의 취득자, 양수인을 취득자로 한다. 맞죠, 여러분들? 이거 자주 나오는 거고요. 2번 정답 넘어갑니다. 2번 문제는 32회 때 또 나온 건데 보세요. 32회 때. 취득세 납세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1번 지문도 별거 아닌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지목 변경해서 바대대로 지목 변경해서 가액이 증가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데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어떨 때는 지목 변경으로 가액 증가한 경우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도 나오고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도 몇 번 나왔고요.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반드시 가액의 증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2번이요. 상속회복 청구에 소유한 취득세에서 상속회복 청구에 소 나오면 항상 가짜 상속인 떠올리면 되죠. 참칭 상속인, 가짜 상속인들이 상속이라고 스스로 칭해가지고 상속받은 게 있을 때 진정 상속인들이 야 네가 우리 걸 왜 상속받아 빨리 내놔 이렇게 해서 가져올 때 가짜 상속인들이 진정 상속인한테 공짜로 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서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된 재산가액은 이 상속회복 청구에 소유한 이럴 때는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걸로 봅니까? 아니에요. 가짜 상속인들이 공짜로 준 게 아니라 보다 원래 상속받을 것을 진정 상속인들이 상속 취득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공짜로 준 거 아니다. 가짜 마음 착한 큰형님들이나 공짜로 주는 거지. 자, 상속회복 청구에서 참칭 상속이 항상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틀렸고요. 3번 권리전인 행사에 등기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을 직계존속과 서로 교환했다. 그러면 공시가 되죠? 드러나니까 이때는 무상 취득한 것으로 본다. 대가 입증되니까 보다 유상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근데 무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바꿔서 2번이나 이미 나왔습니다. 4번입니다. 증여로 인한 승계수익의 경우에 해당 물건을 등기 등록하더라도 자 취득일부터 취득일이 속한 날 바일로부터 3개월 내에 공증받은 공정증서에 의해서 계약이 해제. 취득세에서 계약 해제란 말이 나왔다. 그러면 항상 제 음성 들려야 되는데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계약 해제가 되고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인락조서, 공정증서, 계약 해제 신고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등기가 된 경우에는 계약 해제하고 입증이 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는 등기가 됐으니까 취득한 것으로 본답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요. 자, 취득세에서 하여튼 계약 해제 나왔다 그러면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계약 해제되고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인락조서, 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될 때 취득한 걸 보지 않습니다. 등기가 되면 취득한 걸 보고요. 그 다음에 증여로 인한 이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이따가 이제 우리 그 합격 노트에도 있지만 취득일로부터 취득에 속한 날 말로부터 3개월 이 입증 서류 입증 기간이 유상승계 취득은 60일인데 증여로 인한 취득의 경우는 60일이었다가 증여로 인한 취득세 신고납 기간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취득일로부터 취득에 속한 날 말로부터 3개월로 개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몇 년 전, 재작년에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증여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아닌 경우에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보증이 하나 왔네. 부담보증의 경우에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 상당액 부분은 이건 뭐로? 유상 취득한 거로 보고 채무 면해주는 대가를 취득했으니까 맞죠 여러분들? 채무 인수익 이외의 재산은 무상 취득한 거로 보고 그래서 5번 정답.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 이런 것들 다 반복해서 또 나올 수 있는 것들입니다. 넘어갑니다. 자, 3번 문제가 이제 작년 기출문제인데 보세요. 자, 우리 기출문제 풀이할 때 이미 풀어드렸던 건데 36회
지문이 길고 박스에 세법은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지문이 길다고 어려운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보시면 뭐 다 기본 이론 때 배운 것들이에요. 자, 한번 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거. 취득세에서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매매, 교환 등 유상 취득을 말하며 기부는 제외한다. 세법에서 포함제라면 꼭 확인해야 되는데 증여, 기부 같은 무상 취득 제외입니까? 아닙니다. 취득세는 원시, 승계,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 취득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 증여, 기부 같은 무상 취득도 포함합니다. 니은번역,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에 부대 설비에 속한 부분으로서 그 주체 구조와 일체가 하나가 되어 건축의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아마 항상 이건 뭐예요? 옳은 지문으로, 긍정형 지문으로만 나오는 거. 옳은 지문으로만 나오는 거죠. 효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체 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본다 요 끝에만 확인하시면 되고 맞습니다. 그래서 요건 항상 옳은 지문으로만 나오는 거예요. 작년에도 제가 맨날 그랬고 디귿번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한 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지목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했을 때, 차량기 장비 선박 종류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했을 때, 건축물 개수로 가액이 증가했을 때 가액의 증가분을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에 부과되는 것이지 가액이 감소하거나 지목 변경으로 가액의 증가가 없는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감소한 경우는 가액의 증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리을번이요. 피상속인이 상속인에 기한 유증이요. 저희 엄마가 다른 애들 한 푼도 주지 말고 막내들한테만 싹 다 줘라. 유언으로 증여하는 건 증여자가 사망했을 때 증여 효력이 발생하니까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포함합니다. 유증은 상속으로 인한 취득에 포함해가지고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 대한이, 민국이, 만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답니다. 상속인 각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죠, 여러분들. 틀린 거. 앞동네, 뒷동네 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법정에 따른 주택조합이 조합 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 중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 이런 것도 포함해가지고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부동산이라더라도 조합원이 취득한 것을 보지 않습니까? 아니고 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가?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원이,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이.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옳은 것은 딱 하나죠. 니은번. 맨날 옳은 지문만 나오는 거.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2번 풀어드렸고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이렇게 4번 문제는 우리가 이제 합격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이거 기본수에는 있는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1번 지문, 2번 지문, 3번, 4번 지문은 그냥 기본수에는 나오는 건데 우리 합격수에는 없는데 참고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는 건데 이런 것들이요. 한번 읽어보시는 건데 그럴 때 특히 2번 지문은 우리가 아까 봤었고요. 2번 지문은 아까 봤던 거고 아까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정법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으로 사업 대상이 되는 부동산 소유자가 환지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급받거나 토지상환채권 상환받는 건축물은 그 소유자가 원시 취득한 것으로 그 토지의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승기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처럼들 다만 그 사업 시행자로부터 승기 취득으로 보는데 토지는 당초 소유한 토지 면적을 초과한 경우에 그 초과한 면적에 해당 부분에 한정해서 이렇게 승기 취득한 것을 봅니다. 사업 시행자로부터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원래 원문도. 그 다음에 4번 지문만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는 건데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대상 물건이요. 차, 기, 항, 선액을 직접 사용하거나 또는 국내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대여해서 임차에 수입하는 경우에 이럴 때 누가 납세의무자냐 그러면 이거요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한번 그냥 봐놓으세요. 외국인 소유의 차기양선 이런 것들을 직접 사용하거나 국내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대여해서 임차에 수입할 때 누가 납세의무자? 수입하는 자예요. 바꾸면 대여시설 이용자라고 바꿔요.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한번 보겠습니다. 상속이요. 아까 나오던 거 상속, 비상속인의 상속인에 대한 유증이나 이런 거 어떻게 하고 포함해서요.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렇습니까? 아니고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 아니고 누굽니까 여러분? 상속인 각자. 대한민국이 만세. 상속을 취득한 자산은 상속인 각자가, 대한민국이 만세, 각자가 상속받은 취득물을 취득한 걸 보고, 주된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지며 아닙니다. 아니고 상속인 각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자, 상속인 각자가 납세의무자인데 여러 명이다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연대 납세의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연대 납세의무 있다는 거. 공동 상속의 경우에 공동 상속인들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 납세의무 있습니다. 사남매, 부모님 돌아가시고 갑을 병정 사남매가 주택을 상속받았다. 그럴 때 그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사남매는 연대 납세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넘어갑니다. 자, 어떤 것들이냐면 5번 문제는 여러분요 별표시합니다. 5번 문제 별표시 하시고요. 개정세법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5번 문제.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한번 보시면, 다만 시간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아니고 주어진 조건으로만 판단한다. 자, 그래서 시간정액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아니고요. 직계 존속의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대가 지급의 것이 증명되니까 원칙은 뭐라고요? 유상 취득으로 봅니다. 대가 입증되니까. 근데 이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서 그 대가가 시간정액보다 높은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간정액 차액이 2억 원, 시간정액의 20%, 자, 상당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에서 제외가 되려면 그 대가가 시간정액보다 높은 경우에요? 낮은 경우로서 대가와 시간정액 차이가, 자, 금액으로 얼마? 3억 이상 차이 나거나, 또는 시간정액 몇 프로? 30% 상당 금액 이상일 때 제외한다는 것은 대가가 입증되더라도 유상 취득으로 보지 않고, 배우자의 직계임속권 아니고 대가 입증되더라도 유상 취득으로 보지 않고 뭐로?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이 얘기요. 꼭 알아둡니다. 2026년 올해 개정세법.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 꼭 알아두시고, 토지 지목을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지목 변경 시점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그렇죠? 지목 변경 후의 소유자 아니고요. 그 다음에 4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련한 법률에 따른 대중에서,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계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그 건축물에 부수되는 정원이나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했어요. 그러면, 자, 건축이 수반되는 경우에 이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누가 납세의무자? 건축물 취득자예요. 그런데 시험에서 바꾸면 토지 소유자로 바꿔요. 이런 경우에도 건축물 건축이라는 말 없이 그냥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정원 등을 조성 설치했다. 그럼 누구고? 토지 소유자고. 그 다음에 신탁법정에 따라서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전이 있을 때는 새로운 위탁자가, 이거 위탁자의 지위전이 있다는 것은 신탁재산을 판 거예요. 자, 그랬을 때는 새로운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위탁자의 지위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있어야지,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그때는 이제 취득한 것, 새로운 위탁자가 취득한 거 보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어야지 완전히 판 거잖아요. 그래야지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는 거니까 새로운 위탁자가 취득한 것을 보고요. 그래서 4번, 아직 4번, 5번 아직 시험에 안 나왔지만 꼭 잘 알아둡니다. 자, 그리고 개정 내용 숙지하시고 이거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 시기는 바로 문제를 풀면서 이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득 시기는 바로 문제를 풀면서 설명드려요. 이거는 뭐 합격 노트 이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감동세법 노트는 그냥 잘 모르겠으면 한번 보시고요. 이거 바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고개를 드시고 스트레칭 이번 시간에 했나요? 아유, 내가 잘못했구나 안 했구나. 요거만 보고 몇 문제 풀고 쉬겠습니다. 목 운동부터 하나, 둘, 셋, 네, 반대로 하나, 둘, 셋. 네, 허리도 여러분요 좌로 우로 돌립니다. 자,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고 어깨도 돌리시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자, 이 취득 시기는 시험에서 요게 몇 년에 한 번씩, 2, 3년에 한 번씩 나오는 건데 34회 때 나왔고 아직 36회 때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좀 잘 보시라고 그랬습니다. 취득 시기도 올해는 2개 반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자, 지방세법상 취득세 취득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예요. 어느 때 취득했다고 볼 것이냐? 취득 시기는 취득세 요게 납세무 성립 시기가 되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네, 취득세는 납세무 성립 시기가 된다. 취득 시기가. 자, 우리 조세 총론에 배웠어요. 취득세는 어느 때 납세무 성립한다? 취득하는 때. 그러니까 납세무 성립과 취득 시기는 같은 말이에요. 취득 시기와 납세무 성립 시기.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취득세 납세무 성립에 관한 설명이다. 또는 이러이러한 때 취득세 납세무가 성립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취득 시기하고 같은 말로 이해하시고요. 자, 그랬을 때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취득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는데 단 각 장은 독립적이고 등기일보다는 빠른 것으로 가정한다. 상속을 취득했을 때는 어느 때? 상속 개시를 취득시로 합니다. 상속을 취득했을 때는 상속 개시이요. 신고인이 제출한 자료로 사실상 잔금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상승계 취득이요. 우리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 시기는 원칙 언제냐? 사실상 잔금지비를. 근데 신고인이 제출한 자료로 사실상 잔금지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언제고? 계약상 잔금지비이고, 계약상 잔금지비 명시가 안 됐다. 그러면 계약일 며칠? 60일 경과하는 날. 이렇게 우리 합격서 헷갈리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사실상 잔금지비를 확인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언제입니까? 그러면 계약상 잔금지비예요? 아닙니다. 사실상 잔금지비지. 자, 신고인이 제출한 자료로 사실상 잔금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언제고? 계약상 잔금지비지. 그래서 2번 틀렸고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로서 계약상 잔금지율이 명시가 되지 않았다. 계약서를 봤더니 계약상 잔금지율이 명시가 안 됐어. 그러면 자,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 경과하는 날. 우리가 흔히 계약하고 나서 한 2달 정도 있다가 그 잔금 치르는 거래 관행을 반영한 거고요. 그래서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 원칙 언제라고요? 사실상 잔금지비를. 근데 신고인이 제출한 자료를 사실상 잔금지율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면 계약상 잔금지비. 계약서를 봤더니 계약상 잔금지율이 명시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 경과하는 날입니다. 연부 취득은 2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합니다. 총 연부금액 50억인데 자, 매년 10억 원씩 5년의 기간에 걸쳐 연부금 지급하기로 연부매매계약 체결했습니다. 첫 해 연부금 지급일이 계약서상으로는 2026년 8월 10일, 실제로는 8월 20일. 그러면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마다를 취득시로 합니다. 계약서와 상관없이. 면세점이 정도되는 경우 아니면 그랬는데 취득가격 50만 원 이하 면세점 정도 되는 경우에는 연부취득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요. 하여튼 연부취득은 매회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마다를 취득시로 합니다. 계약서상으로는 2026년 8월 10일이었는데 계약서상 연부금 지급일은 실제로는 첫 해 연부금 지급일이 실제 지급된 것은 8월 20일이다. 그럼 8월 10일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입니다. 무상취득. 상속을 제외한 증여 같은 무상취득의 취득 시기는 증여는 낙성분료시 계약이다. 그래서 증여로 인한 무상취득은 언제다? 계약일. 상속은 상속 개시. 증여 같은 무상취득은 계약일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증여 같은 무상취득의 경우 양도소득세에서는 증여 받은 날, 양도소득세에서는 증여 받은 날 취득시로. 증여 받은 날이라는 게 부동산은 등기일, 동산 인도를 의미하는데 증여 받은 날. 취득세는 증여 계약일을 비교합니다. 상속은 양도세나 취득세나 다 상속 개시고요. 자, 그래서 2번 정답이고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다음 문제 보시니까요.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를 보니까 지방세법상 취득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는데요. 1번 주택복중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토지 중에서 자, 보세요. 주택법 규정에 따른 주택조합이 누가 취득하는지 잘 보세요.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토지 중에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 즉 비조합원용 토지를 취득했다. 그럴 때는 주택법 규정에 따른 사용검사 받은 날이에요. 이건 다음 날 아니에요. 사용검사 받은 날은. 그 다음에
매매에 의한 취득의 경우 사실상 잔금지불, 신고인이 제출한 자를 확인됩니다. 그랬을 때 유상취득의 매매의 경우 같은 유상취득의 경우 원칙 사실상 잔금지불인데 신고인이 제출한 자를 확인이 되고요. 과 등기일 등록일 중 빠른 날 그랬습니다. 이런 표현 맞습니까, 여러분? 예. 자, 매매에 의한 유상취득 원칙은 사실상 잔금지불인데 그 전에 등기일이 빠르면 등기일이고 등기일보다 사실상 잔금지불이 빠르면 원래 사실상 잔금지불이니까 중 빠른 날 맞습니다, 이런 표현. 그 다음에 3번이요. 건축물, 주택 아니고 건축할 취득하는 경우로서 우리가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로 취득했을 때, 자, 원칙은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과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입니다. 사실상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인데 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럼 뭐 임시 사용승인과 사실상 사용일 비교해서 중 빠른 날이고요. 이런 거. 4번입니다. 민법 규정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이요. 남편에서 4명의로 무한날 등기한 날. 등기일 또는 등록일이요. 그래서 남편의 4명의로 등기한 날. 그 다음에 관계법령에 따라 시험에서 이렇게 나왔었죠. 매립으로 토지를 원시 취득했다. 매립간촉으로 토지 원시 취득했을 때 등기일 아니고 공사준공인가일이에요. 공사준공인가일이고 공사준공인가일인데 등기일로 바꾼 적이 있어요.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매립간촉으로 토지 원시 취득했을 때는 공사준공인가일. 저 해설을 보세요. 여기 관계법령에 따라 매립간촉으로 토지를 원시 취득했다. 공사준공인가일 취득을 보는데 다만 예외는 그냥 한번 이해하시면 돼요. 공사준공 인가일 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받거나 사실상 사용을 했다? 그럼 그날 사실상 사용일 허가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취득일 거고 예외는 그냥 그렇구나 하면 되고 매립간소의 토지 원시 취득은 등기일 아니고 공사준공 인가일 이렇게 한번 봅니다. 눈에 익혀 두셔야죠. 자, 넘어갑니다. 3번 문제를 보시면요. 취득 시기 3번 문제 보니까 지방세법상 취득세 취득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렇습니다. 1번 신고인이 제출한 자료로 사실상 잔금질이 확인된다. 자, 사실상 잔금질이 확인된다. 그러면 언제입니까? 사실상 잔금지bil 취득일로 하고 근데 사실상 잔금지bil 전에 등기일이 빠르다. 그럼 언제고? 등기일이고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자 취득 후 취득세에서 계약 해제 나왔다.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거죠. 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등으로 입증된 경우라도 계약 해제 전에 이미 등기 등록이 된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계약 해제되고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등으로 입증될 때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은 것이지. 등기가 된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렇죠? 맞고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 취득 후 계약 해제 나왔다.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건데 화해조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 계약 해제 전에 이미 등기 등록이 된 경우라도 취득한 거 보지 않는다. 그래요? 아닙니다. 등기가 된 경우에는 계약 해제하고 입증이 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본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3번 틀렸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지목 변경은 좀 주의해 보세요. 토지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은요. 토지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일 중 빠른 날에 이거 하나만 나면 틀려요. 자 보세요. 토지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 가액이 증가했을 때 지목 변경에 따라서 가액이 증가했을 때 취득 시기는 사실상 변경된 날 땡, 공부상 변경된 날 땡 하나만 나면 틀려요. 이거 나란히 예전에는 지목 변경을 위한 취득의 경우 원칙 사실상 변경 불분명할 때 예외적으로 공부상 지목 변경인데 지금은 동등한 위치에서 사실상 변경과 공부상 변경을 중 빠른 날이지 하나만 나면 틀려요. 자, 이거 꼭 주의하시고 지목 변경 예외는 뭐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다만 토지 지목 변경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이 있으면 취득 사실상 사용한다.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일로 보고요. 이렇게. 자, 또 봅니다. 5번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건축한 건축물과 도정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건축한 건축물의 취득 시기. 우리가 건축물 취득세에서 건축 또는 개소로 인한 취득의 취득 시기는요. 건축물 건축 또는 개소로 인한 취득의 취득 시기는 원칙은 사용승인서 내준 날인데 그 사용승인서에 준공검사 증명서나 준공인가증 같은 것을 포함해요. 이렇게 건축 관련한 이런 서류들을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로 합니다. 건축 또는 개소로 인한 취득은 원칙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인데, 그 사용승인서에는 이런 건축관계 서류들을 포함해서 이런 서류들을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입니다, 여러분. 예?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에, 여러분 여기 보세요.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에 계약 해제를 한번 볼게요. 자,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계약이 해제가 되고, 취득세에서 계약 해제란 말 나왔다.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요거 계약이 해제되고, 해제된 사실이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에서 입증되는 경우에 취득항으로 보지 않는데요. 어떤 서류인지 달달 못해도 괜찮다고 그랬어요. 화해조서, 인락조서, 공정증서, 계약 해제 신고서 같은 서류 입증되는 건데, 유상승계 취득의 계약 해제 서류 입증 기간은 60일인데 이 무상취득의 경우 계약 해제 입증 서류 입증 기간은 증여로 인한 취득세 신고나 합부기간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취득일로부터 취득일에 속한 발일로부터 3개월 내로 이렇게 서류 입증 기간이 이렇게 3개월이라는 거 한번 눈여겨봅니다. 증여로 인한 무상취득은 60일인데 이런 거 자 보시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 있잖아요. 4번 문제를 별표시합니다. 4번 문제를 별표시하시고 보겠습니다. 시간이 됐는데 그래도 이거 마저 좀 취득시기까지 이거 보고 좀 쉴게요. 4번 문제는 별표시합니다. 별표시하시고 보시니까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무 성립 시기가 되는 부동산의 취득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모두 몇 개인가? 신고인이 제출한 자료로 사실상 잔금질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계약상 잔금지율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일 취득일로 본다. 그래요? 여러분 원칙은 사실상 잔금질인데, 자 사실상 잔금질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상 잔금질, 계약상 잔금질이 명시 안 됐다 그러면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 경과하는 날입니다. 계약일부터 60일 경과하는 날이죠. 네. 민법규정 245조, 247조에 따른 점유로 인한 취득의 경우, 시험에서 유일하게 다른 거는 법조문이 나오면 반드시 그게 어떤 내용인지를 서술해 주는데, 병기해 주는데, 이 점유 시효 취득의 경우만 양도소득세 같은 데서도 이렇게 점유로 인한 취득이란 말이 안 나오고 그냥 민법 조문만 나올 수도 있어요. 민법 245조 이런 거 점유 시효 취득 같은 규정이요. 이 점유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세에서는 점유기실입니까? 아닙니다. 점유기실 아니고 점유로 시효 취득했을 때 언제라고 배웠어요? 등기일 또는 등록일입니다. 그래서 니은번 틀렸는데 여러분 등기일 또는 등록일인데 여기 보세요. 우리 꼭 기억하셔야 될 거, 자, 점유로 시효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 시기 항상 여러 번 정리해 드렸습니다. 평공인에게 소유사로 타인의 토지 점유를 개시하고 20년의 시효가 만료하고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점유 시효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상의 취득 시기는, 양도소득세는 사용수익에 대한 걸 세금으로 귀속시킨 조세이기 때문에 언제부터 이 사람이 평공인에게 사용수익을 시작했냐? 20여 년 전 점유개시, 이때부터 평공인에게 사용수익을 시작했기 때문에 평공인하게, 그러니까 양도소득세상의 점유 시효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 시기는 언제고? 점유개시로 소급하고, 근데 취득세에서 점유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상의 취득 시기는 언제로요? 등기일 또는 등록일로 이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뒤바꾸는 거죠. 취득세에서는 점유개시라고 바꾸고, 양도소득세에서 취득 시기 문제 나오면 등기 접수일로 바꾸고, 등기일로 바꾸고, 이거 꼭 알아두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시험에 나올 듯한데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꼭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개인 간 증여계약에 의해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로 인한 취득은 언제라고요?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맞죠? 네. 유증으로 취득했을 때 유언으로 증여하는 거 언제입니까? 유증계실. 내가 죽으면 져라. 증여자가 사망했을 때 유증계실. 상속계실. 유증은 유증계실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취득세에서 취득시. 토지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을 취득일로 본다. 하나만 나오면 틀려요. 이렇게 지목 변경, 사실상 지목 변경일과 공부상 지목 변경일 중 빠른 날이지. 하나만 나오면 틀려요. 중 빠른 날이지. 이거 주의합니다. 자, 그래서 중 빠른 날이지. 하나만 나오면 틀리고. 자, 그래서 이거 옳은 것은
디귿하고 니을본만 옳습니다. 두 개만. 그쵸, 여러분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5번 문제는 있잖아요. 여러분 잠깐 보실래요? 5번 문제는 자, 한번 이렇게 한번 요 문제를 통해서 한번 응용력 발휘해 보세요. 갑은 을 소유 토지를 담과 같이 주겠다. 갑의 지방세법상 취득세 취득 시기로 옳은 거예요. 계약서 내용이 이거 매매죠. 지금 계약일 중도금지 잔금지비를 나와 있고 계약상 잔금이 명시 안 됐고 사실 매매로 인한 유상승계 원칙 언제입니까? 사실상 잔금지비래요. 근데 사실상 잔금지비 불분명히 확인이 안 돼. 그럼 언제입니까, 여러분? 계약상 잔금지비입니다. 그러면 계약상 잔금지비로 가야죠. 자, 근데 계약상 잔금이 명시되지 않았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 경과하는 날이에요.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이니까 한 5월 15일 정도 되겠네요. 근데 보세요. 이런 취득시기 문제 나오면 양도소득세나 취득세에서는 항상 등기일이 빠른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등기일이 빠르면 등기일이잖아요.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기 전 4월 20일 날 등기가 됐대요. 자, 등기가 됐어요. 그러면은 어느 때 취득 필요합니까? 등기일. 계약일부터 60일 되기 전에 등기를 먼저 했으니까 언제입니까? 등기일. 그래서 정답은 4월 20일 등기일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원칙, 매매 같은 유상승계 원칙, 사실상 잔금지비. 자, 확인되지 않는다? 계약상 잔금지비. 계약상 잔금지비 명시되지 않았다?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 경과한다. 60일 되기 전에 요거 등기했으니까 등기일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6번 문제는 34회 때 기출 문제인데 보세요. 34회. 요 문제 풀고 쉬겠습니다. 자, 쉬는 게 아니라 마치겠습니다. 자, 지방세 이번 법령상 지방세 취득세 납세무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랬습니다. 보세요.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어느 때를 취득한다? 상속계실이 자 납세무 성립이란 말을 보면 이게 뭐라고요? 취득 시기를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취득 시기. 그러니까 납세무 성립 시기다. 즉 취득 시기입니다. 부동산의 증여 계약으로 인한 취득에 있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계약일로부터 취득일이 속한 말로부터 3개월 내에 공증받은 계약 해지에 나왔다.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 맞죠? 등기 등록하지 않고 계약이 해지되고 해지는 사실이 입증된다.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맞고요. 계약 해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는 사실상 잔금지를 확인할 수 있는 때는 사실상 잔금지비 그렇죠? 사실상 잔금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언제입니까? 사실상 잔금지비래요. 근데 단 납세무 성립시킨다. 단 등기일보다는 빠르다. 여러분 기출부 해설 때도 제가 해드렸지만 34회 요 문제 있잖아요. 요때 보세요. 3번도 틀린 것으로 복수응답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단서가 없었어요. 단 등기일보다는 빠르다. 이게 없어가지고 등기일이 빠르면 등기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3번 지문을 이의제기 들어가서 복수응답을 했는데 하여튼 등기일보다는 만약에 빠르다 사실상 잔금지비 그러면 사실상 잔금지비고 등기일이 빠르면 등기일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단서 없어가지고 복수응답 됐었고 민법 규정에 따른 이혼할 때 제3분할로 인한 취득은 등기일이 납세무 성립식이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3분할 인한 부동산 취득의 경우는 언제라고요? 남편의 4명의로 등기한 날 납세무 성립식이고 자 도정법에 따른 법령을 잘 보세요. 도정법에 따른 재건축조합이 주택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토지 중에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비조건용 토지를 취득했다. 그러면 준공인가고실의 다음 날입니까? 아니고 이거 소유권 이전고실의 다음날, 그래서 준공인가고실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고실의 다음날입니다. 소유권 이전고시 1일 그러면 틀리다고 그랬죠? 다음날, 항상 이거 다음날 쏙 빼가지고 시험에 나온 적도 있고 그래서 도정법에 따른 이렇게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비조건용 토지를 취득했을 때는 소유권 이전고실의 다음날 쏙 빼고 내는 것도 주의하시고 준공인가고실 아닙니다. 소유권 이전고실의 다음날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봤고 우리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일단은 이렇게 마칩니다. 자 우리 일단은 여기 편집을 좀 해야 되는데 자 지금부터 편집 들어가시고 자 네, 자, 뭐가 잘못됐다.